지난해 여름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폭탄으로 논란이 컸었는데 전기요금 제도가 바뀐 올해는 괜찮을지 진단해봤습니다.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도 그동안은 벌금형에 그친 경우가 많았는데 지역법원이 최근 처벌 수위를 높여 10건 가운데 8건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인간에게 비단 명주를 선물한 노예가 최근에는 건강 기능성 식품은 물론 첨단 의료용 소재로 활용되면서 소득원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호남 소식, 여름철새와 산란철 갯벌 생물 등 여름을 맞고 있는 생태 보고 전남 순천만 습지의 생생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낮 더위는 어제보다 심하지 않겠습니다. 내일은 또 일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겠고 이번 한 주는 갈수록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휴일인 어제 맑은 하늘에 공기도 깨끗해서 야외 활동하기 참 좋으셨죠.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볕을 찾아나는 구름의 양이 많아지면서 어제보다 낮더위가 심하지 않겠습니다. 대구의 한낮 기온 24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고요. 봉화를 비롯한 경북 북부 내륙 지역과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낮 기온이 22도 안팎에 머물면서 한낮에도 제법 서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또 연일 나쁨 단계를 유지하던 오존 농도도 오늘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 차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남은 한 주는 갈수록 낮더위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여름 폭염이 이어지면서 에어컨 무심코 사용했다가 전기요금 폭탄 맞았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논란 속에 전기요금이 대폭 손질됐는데 올 여름에는 정말 요금 폭탄 피할 수 있을까요? 양관희 기자가 진단해봤습니다. 대구의 한 대형마트 매출을 보면 지난달 대구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전국 추세와는 반대로 선풍기는 많이 팔렸지만 에어컨은 판매가 저조했습니다. 좀 때이른 더위로 인해서 대구 쪽에 많이 더웠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전기세하고 걱정돼서 그런지 에어컨보다는 선풍기 위주로 좀 매출이 많이 오른 추세입니다, 지금. 이런 현상은 지난해 폭염 속에 불거진 전기요금 폭탄이 한몫을 했습니다. 가정집은 물론 학교에서도 누진제에 따른 전기요금이 부담돼 학생들은 폭염 속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손봤습니다. 6단계 구간이 3단계로 줄었고 가장 비싼 구간과 싼 구간의 요금 차이도 11.7배에서 3배로 줄었습니다. 다만 가장 전기 사용량이 적은 1단계 구간의 요금은 과거보다 1kWh에 30원 올랐지만 한전에서 해당 가구에 월 4,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한 가구 월 평균 사용량인 400kWh를 기준으로 할 때 지난해 78,000원이었던 전기요금은 올해 65,000원으로 낮아집니다. 전국 초중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교육용 전기요금도 20% 할인됩니다.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네. 근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많이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쓰지는 않을 때라서. 그러나 더 많이 써야 더 많이 할인받는 요금 체계여서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누진제를 개편하면 전력 수요가 최대 68만 킬로와트 늘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여름철 최대치의 1% 미만에 불과해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도 그동안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역 법원이 최근 처벌 수위를 높여서 10건 중 8건에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 갑자기 날아온 발길질에 여성 구급대원이 속수무책 당합니다. 출동한 구급차 밖에서도 욕설과 멱살잡이가 수시로 벌어집니다. 구급차마다 안팎의 CCTV가 넉 대나 돌아가고 있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신체에도 영상 녹화 장비가 부착되기 시작했지만 대부분 만취 상태인 피의자들은 아나무인입니다. 폭행 사건이 일어나면은 우선 구급 사기를 정화시키고 구급 서비스의 품질을 정화시킵니다. 특히 여성 대원들이 그 충격으로 다음 구급 출동 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해부터 법원이 구급대원 폭행 사범의 처벌 수위를 눈에 띄게 끌어올렸습니다.
경북에서 재작년까지 30%를 밑돌던 징역형 비율이 지난해 80%까지 올라 10건 중 8건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반면 벌금형 비중은 10%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경찰에 인계하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 시작한 경북 소방본부의 강력한 처벌 의지가 지역 법원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그동안 자제해왔던 긴급 체포나 구속영장 신청도 필요할 경우 적극 활용해서 인명 구조를 방해하는 폭력 행위는 선처 없이 엄단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인간에게 비단 명주를 선물한 누에가 최근에는 건강 기능성 식품은 물론이고 첨단 의료용 소재로 활용되면서 농가 소득원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값싼 중국산에 또 화학섬유에 밀려 쇠퇴하던 누에 농가들의 첫 번째 전략은 이른바 입는 누에 대신 먹는 누에로의 전환입니다. 뽕나무 열매 오디는 블랙푸드의 대명사로 큰 인기를 끌고 있고 누에 가루는 혈당을 내리는 효험이 알려지면서 기능성 식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체 적합성이 높은 점에 착안한 연구 끝에 누에실은 수술용 실로 거듭났습니다. 몸 안에서 자연 분해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동물 실험 결과 수술 뒤 10주가 지나자 상처를 봉합한 실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실크 녹는 실은 항균력도 가지고 있어서 항생제를 굳이 먹지 않고도 그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그리고 감염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누에고치로 만든 인공 고막은 이미 상용화됐고 인공 뼈와 장기도 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용과 함께 누에는 사육 기간이 짧고 일손이 적게 들면서도 소득은 높아 고령화된 농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양점 농가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는데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누에를 활용한 의료 신소재 시장 규모가 2년 뒤에는 7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관련 기술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쇠퇴하던 누에 산업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네, 다음은 영호남 교환 뉴스입니다. 울산시와 울주군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영남알프스 행복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환경 영향평가 본안 통과만 남은 건데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환경단체의 반발은 여전해서 협의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울산문화방송 조창래 기자입니다.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관련 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을 경우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라는 두 가지 단서가 붙었습니다. 울산시는 전체 사업비가 460억 원 정도에서 타당성 조사는 필요 없고 나머지 조건인 케이블카 설치 반대 대책위와의 협의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행정기관이 케이블카 설치 관련 여론을 조작했다며 반대 대책위가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도 기각됐습니다. 울산시는 이달 중으로 실시 설계에 착수하는 등 내년 초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의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사전 이행 절차를 모두 이행을 했고 또 거기에 더해서 경제적인 수익성이나 또 사업의 타당성 부분을 인정을 받아서 이번 중도심사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의 반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반대 대책위는 가장 중요한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남아있다며 케이블카 설치의 부당성을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식상은 통과했다 하더라도 내용상으로는 전혀 진척된 것이 없다. 여전히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점은 남아있고. 이런 가운데 울산시는 3개월 정도 걸리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위해 이달 중에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환경단체에는 공동조사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심사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행복 케이블카 사업이 논란 속에 3라운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최근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생태보고 전남 순천만 습지도 계절 변화가 완연한데요. 여름철새와 산란철, 갯벌 생물들로 생동감이 충만한 순천만 습지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여수문화방송 박광수 기자입니다. 습지 한복판의 작은 언덕 장구섬. 백로와 황로, 외가리들이 초록이 짙어가는 숲 주변에 빼곡히 날아듭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새끼를 낳기 위해 순천만 습지로 날아드는 대표적인 여름 철새들입니다. 섬 주변 갯벌에는 도요새들이 먹이 사냥에 여념이 없고 짱뚱어와 칠개, 농개들은 그 갯벌 안에서 치열한 영역 다툼을 벌입니다. 장뚱어인가? 장뚱어도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 그다음에 개도 이렇게 많이 걸어다니는 거 보니까 좀 신기했고요. 다음에는 아이들이랑 이렇게 잡아보는 그런 체험학습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키를 키우며 무성한 숲으로 변해가는 습지 갈대밭 안쪽. 개개비들이 알을 낳기 위해 지은 둥지들이 하나둘 눈에 띕니다. 갈대숲을 뒤덮는 새들의 울음소리는 짝짓기가 끝나는 다음 달쯤이면 신기할 정도로 뚝 그치게 됩니다. 짝을 찾아서 새들은 노래하고 둥지를 만들고 알을 낳고 키워내는데요. 순천만 이 갈대숲에 들어오면 그런 생명력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죠. 갈대는 빼곡한 숲이 되어 해안을 뒤덮고 갯벌 곳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동하는 계절. 순천만 습지에 여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영덕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로하스 농공단지가 6년 만에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농공단지는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수산물 특화단지로 육성됩니다. 포항문화방송 김기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게, 어간장과 밥식혜 등 먹을거리에서부터 불가사리를 원료로 만든 비누와 해방풍 효소 등 기능성 제품까지 영덕에서 생산된 상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영덕군이 기술과 마케팅, 포장지 개발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육성한 제품입니다. 이들 기업들에게 재래식 생산 시설의 열악한 위생과 수산물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 처리는 말 못할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희소식이 생겼습니다. 2011년 사업비 136억 원을 들여 시작한 14만 제곱미터의 농공단지 가운데 1차 8만 제곱미터 20필지가 분양 완료됐고 첫 입주업체가 탄생했습니다. 신식 자동화된 기계에서 해썹 시설을 갖춰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이제 믿고 저희들이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이점이 많아 11개 업체는 올해 안에 이곳으로 공장을 옮길 예정입니다. 제품을 개발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 포장이라든가 생산 설비라든가 모든 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덕분에 입주하는 것을 꺼리지 않고. 영덕군은 로하스 농공단지를 수산식품 거점 단지로 키울 방침입니다. 어민들이 잡아온 고기를 산업화시키고 식품화 시켜서 고부가 창출을 하고 또 공장 기업체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다목적한 목적으로 영덕 경제의 맥박이 로하스 특화 농공단지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대구 권역 낙동강의 남조류가 폭증해 녹조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면서 4대강 수문을 완전 개방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강정고령부의 조류경보 관심 단계에 이어 달성부에도 수질 예보 관심 단계가 내려지는 등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포함된 녹조가 낙동강 식수원을 위협하고 있다며 4대강 수문의 완전 개방만이 녹조 문제의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한 달 동안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정 39건을 발굴해 이 가운데 32건은 중앙정부에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권역별로 공무원과 기업인, 농업 경영인 등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는데 오는 하반기에도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이 경북 지역 도시공원 842곳에 범죄 예방 진단을 실시한 결과 위험 등급이 22곳, 주의 101곳, 안심 등급이 719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과 주의 등급 공원의 순찰선을 조정하고 지구대와 파출소 지역경찰관을
1인 1공원제 담당으로 지정하는 등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원 안 공중 화장실에 신고자와 CCTV 통합 관제센터가 연결되는 CCTV 일체형 비상벨 설치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주군의 참외 매출액이 올해 처음으로 5천억 원을 달성할 전망입니다. 성주군과 성주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참외 매출액이 3천억 원을 넘었고 연말까지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성주군은 지난 2006년 성주 참외산업특구로 지정된 뒤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운영해서 참외 유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재배시설의 자동화와 현대화에도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급성 호흡기 질환인 레지오넬라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종합병원을 비롯해서 대형 목욕탕, 찜질방의 냉각탑수와 목욕탕수를 검사합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부 냉각탑수와 목욕탕수에서 관찰이 필요한 범위인 리터당 1,000마리 이상의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돼 관련 부서에 사후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에 꽃을 심은 결과 쓰레기가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은 2015년부터 쓰레기 불법 투기 지역에 화단을 조성하거나 아름다운 조형물을 세우고 벽면에 그림을 그리는 등 40여 곳에서 정비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쓰레기 무단 투기가 줄고 주민들의 호응을 얻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성 여성클럽이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여성과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오늘 오전 11시부터 이마트 만촌점에서 찾아가는 취업 상담 서비스인 굿잡버스를 운영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1:1 맞춤형 취업 상담, 직업 적성 검사, 간접 채용업체 이력서 접수 대행 등으로 모두 무료입니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굿잡버스를 6번 운행했는데 구직 등록이 610명, 직업 적성 검사에 50여 명이 참여했고 현장 면접 후에 80명이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맑은 하늘에 공기도 깨끗해서 야외 활동하기 참 좋으셨죠.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볕을 차단하는 구름양이 많아지면서 어제보다 낮더위가 심하지 않겠습니다. 대구의 한낮 기온 24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고요. 봉화를 비롯한 경북 북부 내륙 지역과 동해안 지역은 낮 기온이 22도 안팎에 머물면서 한낮에도 제법 서늘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지방에는 구름이 많이 껴있고요.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청도의 낮 기온 24도, 영천 23도 예상됩니다. 또 구미와 상주의 낮 기온 25도 예상되고요. 문경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안동의 낮 기온 24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낮에도 선선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를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 더워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